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마인드 강사 송동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 24일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청 주관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시험은 좀 잘 치셨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좀 이거 하나만 보고 뭐 겨울방학을 보낸 학생들도 있고 뭐 3월 그냥 대충 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3월 결과가 수능 결과까지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건지, 또 만약에 이 시험을 활용을 한다면, 결과를 활용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고3이 처음인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이게 힘든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가이드를 좀 드리고, 또 이제 가형, 나형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약간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포함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뭐 중요하다는 건가 안 중요하다는 건가? 제가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아주 중요한 시험은 아닌 이유는 보통 이렇게 들 거예요. 첫 번째, 이 시험은 수능을 출제를 하는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한 시험이 아니죠, 일단. 그래서 교육청에서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죠. 교육청 모의고사다. 자, 그래서 약간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자, 두 번째, 이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 좀 제대로 치셨습니까? 약간 실전 감각을 가지고 치셨나요? 대부분 보면은 막 부채꼴의 넓이 공식 검색하고 막 이러신 거 아니죠? 그래서 약간 시험 분위기가 약간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 아무래도 증원을 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치는 시험보다는 약간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 분석을 하는데 결과 분석의 신뢰도가 좀 낮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자, 마지막으로 범위가 많이 달라요. 범위가 실제로 특히 가형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가형 이제 수능에서 치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미적분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다 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과 수능, 인문계 학생들이 칠만한 수능 범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중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험이 중요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이 고3이 됐잖아요, 이제. 고3 되고 첫 시험이죠. 고2 때 치던 시험과 고3이 되고 나서 치는 시험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고3이 되고 나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수능에서 바로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거의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나 요런 좀 중요도라는 면에서 지난 시험들과는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첫 시험이죠. 개정된 교육과정. 개정된 수능. 그러니까 2021 수능을 준비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 개정 수능. 수능을 대비하는 첫 시험이다. 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 구성이 지금까지의 문제 구성과는 아예 다르죠? 지금까지 문제 구성과 다릅니다.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기하와 벡터 이런 것들이 다 빠졌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수함수, 로함수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역시 변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3, 4월에 이제 원래 모의고사 3, 4월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4월로 밀렸죠. 3, 4월에 치는 시험이 딱 2번을 가지고 6월 전에는 그 2번밖에 경험할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3, 4월에 문제 분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고 내 풀이의 문제점을 찾고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이번 시험에서 키포인트는 요 문제구나. 요런 거를 이제 보는 연습을 3월과 4월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3월, 4월에 이제 주관을 하는 이제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직접 수능 출제를 하진 않지만 이때 미리 연습을 해둬야 언제? 6월과 9월에 이 문제들을 직접 내 능력으로 다 분석을 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과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 즉 뭐 등급대 아니면 지원 가능 대학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때요? 내가 연습을 하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해둬야 6월, 9월에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 번호에 따른 접근을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4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3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그냥 내신 문제 풀듯이 약간 좀 본능적으로 이제 계산 같은 거 빨리 잘 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 4점 문제들은 너무 다양해요. 난이도가. 어떤 4점은 3점짜리 같은 4점도 있고 어떤 4점은 한 30분 동안 풀어야 되는 4점도 있죠. 그래서 그거 계층 분류를 하고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부터 시작하냐면 14번부터 시작해요. 14, 15, 16, 17, 18, 19, 20, 21까지가 객관식 4점이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4점은 26번부터 시작합니다. 26, 27, 28, 29, 30이죠. 자, 그래서 총 13문제가 되는 거 맞죠? 1, 2, 3, 4, 5, 7, 8, 9, 10, 11, 12, 13. 총 13문제에 4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최근 수능의 트렌드에 따르면 약간 조금 느낌이 달라졌는데 최근 트렌드 수능에 따르면 어디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이전 같았으면은 1등급, 2등급이 다 어디서 갈렸냐면 이 21번, 29번, 30번 중에서 셋 중에서 한 문제 맞추면 1등급 틀리면은 딴 거 다 맞으면은 뭐 88점에 3등, 뭐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면 작년 수능은 조금 경향이 달라졌어요. 앞쪽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특히 나형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등장을 했으며 기존 이제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던 21번과 30번의 비중은 떨어졌단 말이죠.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수능에서 갑자기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6월, 9월, 뭐 교육청 모의고사 다 그런 기조를 반영해 왔거든요. 난이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얘네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평준화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전같이 뭐 맞추고 뭐 틀리면 몇 등급 이런 이제 기계적인 이제 판단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등급별로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칸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각 등급들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4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어요. 4등급과 3등급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4등급은 노란색 중에서 많이 나갈 점수가 그래서 막 17 틀리고 19 틀리고 27 틀리고 26 틀리고 한 4개 정도 틀려. 그래서 얘네는 문제를 잘 못 풀어, 노란색을. 3등급이 되는 친구들은 노란색 대부분 다 풉니다. 대부분 다 풀어야 3등급을 받을 수 있어. 3등급 생각보다 힘들어요. 3등급 생각보다 힘들고. 얘네들은 풀긴 하는데 어떻게 푸냐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좀 많이 들어서 풀고 또 이 중에서 한 개쯤 틀려요, 또 아쉽게. 그래서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등급 친구들은 어떠냐면 얘네들을 정상적인 시간 내에 풉니다. 정상적인 시간 내에 풀고 대부분 맞히죠. 이 문제들을 대부분 맞춰야 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84점은 돼야 2등급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푸는 것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 이 부분이죠. 이제 2등급과 1등급을 가르는 이 지점이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따르면 이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21번, 29번, 30번 중에서 한 문제를 딱 맞추면 그 나머지는 다 맞추고 2개는 틀리게 되면 92점으로 1등급 컷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트렌드가 달라졌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다?
킬러 문제는 약간 더 떨어졌고, 노란색 안에 들어있는 준킬러라고 부를게요. 준킬러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단 말이지. 킬러 문제를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왔네? 난 얘를 되게 쉽게 풀었는데 19번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틀려버리고. 이런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으며 작년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1등급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란색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게 풀어줘야 돼. 빠르게 푼다는 게 꼼수 이런 거 아닙니다. 꼼수를 쓴다거나 공식을 써서 교육과정 외의 내용들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그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풀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그렇겠죠? 문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면은 한 30초 늦게 풀고 얘를 선택하면은 제 시간에 풀고 얘를 선택하면 생각보다 더 빨리 풀릴 수도 있는 요런 문제들의 이제 선택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준킬러 문제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느냐. 빠르게라는 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풀이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길만을 선택해서 딱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제 이쪽에 많이 분포를 하시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2등급을 걸리기도 하지만 평소 3등급 정도 나오고 조금만 미끄러지면 4등급 걸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거든요.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3등급과 2등급 사이의 경계와 2등급과 1등급 사이의 경계에 굉장히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강조하던 문제 풀이 방법의 선택, 이거를 지금부터 저는 최적화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제 풀이 방법을 최적화를 시킨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이 문제는 이 도구가 가장 잘 맞더라라는 기억이 있다면, 그런 기억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훈련으로부터 나왔죠. 그런 기억이 있다면 빠르게 그 선택지를 잡아서 빠박 풀어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몇 문제를 선택을 했는데 전부 다 사전 문제예요. 일단 그래서 킬러인 것도 있고 비킬러인 것도 있는데 준킬러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줄여든 시간으로 21번, 30번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잘 안 풀리는 다른 문제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검산을 한번 해보거나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 검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차이가 4점 차이를 만들고 4점 차이가 등급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문제를 문제풀이 입장에서 보지는 마세요. 네,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오답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느냐 어떻게든 한번 풀기는 푸셨을 거란 말이죠. 이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접근법이 있구나. 이 접근법과 이 접근법 중에서 얘가 조금 더 좋네? 나는 얘가 더 잘 맞는 것 같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또 메모를 하시면서 계속 쭉 그 쌓여가는 실력을 통해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좀 더 좋은 성적과 함께 결과 분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항상 이 풀이 방법의 최적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형부터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17번. 지금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15번, 17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21번. 어쩌다 보니까 홀수만 뽑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뽑혔고, 주관식 중에서는 28번과 30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문제죠? 이렇게 6문제를 한번 다루고, 간단하게 설명도 곁들여서 하는데, 상세한 계산이나 아니면은 엄밀한 증명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접근법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간단하게 풀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속도 그래프죠. VT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넓이가 곧 뭐가 된다? 넓이가 적분한 값이 변위가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 근데
넓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변이 이제 적분값이라고 했다가 이러면 헷갈리니까 아예 넓이를 문자로 둡시다. 여기를 넓이를 A라고 둬버려 그냥. B라고 둬버려. C라고 둬버립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이 A, B, C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한 연립 방정식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어디입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 여기죠. 그때까지의 변이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8이 됐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넓이는 A지만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에 가 있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죠. 바로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8이다 라는 조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T는 C에서의 위치라고 했어요. 원점에 출발해서 A만큼 빠지고 B만큼 앞으로 가고 C만큼 뒤로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얘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C가 2다 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마지막 조건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0에서 B. 지금까지는 계속 위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적분 이야기 하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죠. 0에서 B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다는 것인데 A만큼은 마이너스로 받을 것이고 B는 플러스로 받을 거잖아. 이렇게 적분한 결과물이 B에서 C까지 적분한 것. B에서 C까지 C를 마이너스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이 결과물이 죄송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는 아까 전에 8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은 플러스 8인가요? 자,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얻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립을 하면 그냥 B는 5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식만 봤을 때는 거의 중학생 수준의 연산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변위, 위치 변화량 또는 뭐 이동한 거리, 속도가 바뀌는 지점, 뭐 아니면 운동 방향이 뭐 바뀌는 지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그때 이런 문자를 도입해주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리려고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17번.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예요. 17번과 28번.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A가 주어져 있고, 함수식도 다 주어져 있어. 그러면 0이라는 점, 0점에서 그은 접선, 이거 뭐 다 할 줄 아는 건데 왜 이거를 선택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사실. 이렇게 지나가고, 뭐 요점이 A겠죠? 0이죠? 여기가 6이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접선을 그었다고 했는데 0,0이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접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 접선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은 뭔가요?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중 자기 자신 접선 빼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얘를 말하는 거잖아. 얘를 말하는 거죠. 조직선.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는 아직 A가 문자이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뭔가 A에 관한 식이 될 것이며 그 두 개를 곱한 값은 A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값이네요. 최소값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됩니다. 지향해야 되는 풀이에요. 자, 첫 번째. 0에서 미분계수니까 뭐 당연히 이거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x에 x-a에 x-6인데 뭐 3개짜리니까 또 뭐 곱미분 이런 거 쓰겠죠? 앞에 거 하나, 첫 번째 거 미분, 그래서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또 뭐 쭉쭉쭉 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0 대입해서 뭐 기울기 찾아냈어. 뭐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허용 범위. 또 두 번째는 외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t,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원점 대입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f'(t) x-t 플러스 ft 구성해서 여기 0 대입하고 여기 0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거를 풀어내면 뭐 요놈을 구할 수 있겠죠. t 값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풀리는데 자,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빠요. 중킬러 문제 중에서 어떤 곳에서 갑자기 함정이 터질지 모르게 됐어. 예전과는 달라요.
21번, 30번 신경 쓰면 되던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간을 내가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범위에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손이 가는 대로 계산을 계속 하면은 여러분 절대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세 글자가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라는 건 뭐 미분계수라고도 하는데 이 기울기라는 거기 때문에 자 0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구해볼게요. 미분계수는 뭐 공식으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끔씩 정의로 구할 때가 있거든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르면 이제 이게 미분계수인데 0에서 미분계수죠? 근데 실제로 F0은 0이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지금 요 값을 구해내면 되는데 지금 시기에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이거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만 남고 0 대입해버리면 6a다. 그래서 빠르게 구했죠? 시간 살짝 벌었어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자,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구하고 싶은 거를 미지수로 두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긴 하니까 얘를 kx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kx라고 뒀어.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원래 함수, 이 3차 함수와 이 노란색 kx라는 거는 한 점에서는 통과하고 한 점에서는 접하는 형태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에 해당되는 x, x-a, x-6에서 kx를 뺐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합니까? 일단 0이라는 해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인수로서 x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점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x-알파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고3이니까 이 정도 설명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를 변형을 시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인수 x를 가지고 있다. 얘로 묶어냈을 때 앞부분 바로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6 x 플러스 6a에 마이너스 k가 뒤에 붙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부분 뭐라고 된다? 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체크하는 방법 뭐? 판별식. 판별식을 과감하게 써주시면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도입한 변수 k를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a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식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거의 다 풀린 거예요. 왜? 첫 번째 6a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뒀고 두 번째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또 구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곱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을 해나갈 건데 자, 잘 보세요. 6a와 얘를 곱했을 때 그러면 일단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a와 a 마이너스 6 a와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이거의 개형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x축이 있다고 하면 0과 a를 해로 가신 0과 6을 해로 가시는데 자,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빠져야 되고 6에서는 접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지금 a가 0과 6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최소값 어딘지 바로 보이시죠? 바로 어디? 이 부분인 거 너무 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미분을 해서 요 점을 찾아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차 함수의 비율관계 들어봤거나 잘 알거나 둘 중 하나죠. 3차 함수의 비율관계 과감하게 써줄게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자, 변곡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간격이 모두 일정하다는 거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6이기 때문에 한 칸당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다? 2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최소값은 A가 2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2 대입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 구하는 게 뭐냐? 기울기잖아.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자꾸 점 구하고 이러면은 뭐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이쪽 방법으로 최적화를 시켜두면 앞으로 여러분 기울기 어쩌고 최대최소 어쩌고 나올 때 어떻게 풀겠어요? 뭐 가능하면 이것도 써먹을 수도 있겠고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가는 거 써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빼서 뭐 접한다 판별식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좀 남겨두시고 3차 함수의 비례관계 한번 남겨두시면 반 점프 한 점프에서 2.5점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어. 17번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이제 수험생들 시간 잡아먹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면 남보다 한 문제, 반 문제 더 맞힐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언급할 문제는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사실 이것도 깔끔한 문제거든요. 전혀 복잡한 내용이 없는 문제인데 실전에서는 또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 집중하는 연습,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 의미에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삼각형만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 원이잖아요. 이거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는 모두 루트 10으로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길이를 주어져 있는데 제곱을 해보면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요 각이 90도인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모두 같고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요 넓이와 요 넓이의 비율을 문제에서 던져줬으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미지수 x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당탕탕 달려들지 말고 자, 일단 먼저 한번 보세요. x를 구하고 싶은데 뭘 구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요변의 길이가 루트 10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등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각 좀 강렬하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사이각을 알 수 있다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x를 구할 수 있죠.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빨간색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와 같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넓이의 비긴 한데 사실은 넓이라는 것이 2분의 1 변 게임각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밑변 높이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몇 대 몇이다 하는 거에서 다 약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 4대 3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요쪽 각은 잘 보시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얘는 뭐라고 줄 수 있냐면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라고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사인을 걸었을 때 비율이 4대 3이다 라는 걸 써주시면 될 거니까 사인의 세타 대 누구?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4대 3이다 라는 정보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사인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것은 뭐 여러분 잘 하실 거고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됐다는 거 3 사인 세타가 되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뭐였는데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였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뭐 끝난 거죠? 다음은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가 합이 1이다 라는 너무 당연한 공식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입을 해주실 텐데 사인을 소구하는 게 맞지. 왜? 우리는 좀 이따 코사인 법칙 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인을 마이너스 3분의 4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자, 사인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넣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와 9분의 16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9분의 25가 되니까 넘기면은 5분의 3이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코사인 값이 구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x값도 구할 수 있다. 자, 어려운 부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들어가면 당황할 수가 있는 이유가 넓이를 줬으니까 자꾸 넓이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넓이에 관한 식 나오고 근데 또 이것도 90도니까 여기서 뭔가 써보고 싶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눈을 떼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세타를 구해도 되는 거니까 항상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좀 더 헤맬 수가 있다. 그러니까 19번 치고 사실은 쉬운 문제였지만 실전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고 항상 강조하는 거 뭐 풀이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뭘 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거. 이번 문제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21번 나왔네요.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21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기억 니은은 뭐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림만 뭐 잘 그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디귿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함수는 3차 함수 하나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fx죠?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8x니까 2x를 한번 묶어내서 정리를 해보면 2x의 x제곱 마이너스 4 따라서 2x의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 상에서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자, 3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자, 이때 g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직선과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인데 m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양의 실수 m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0을 대입을 해보면 좌극한 우극한 모두 m세제곱분의 4라는 값으로 가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m세제곱분의 4라는 값으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m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m의 최대값?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이라는 뭔가 이야기는 되게 길지만 hx라는 거는 좀 더 작은 쪽을 택하라. 얘랑 얘 중에서 좀 더 작은 쪽을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함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얘가 이쪽에서는 계속 작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얘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hx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요렇게 이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부분이 이제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 여기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m을 키워나간다. 그럼 m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m이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내려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m이 지금 너무 내려왔으면은 여기 이렇게 잘릴 수가 있어. 잘려버릴 수가 있어. 잘리게 되면 hx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요. 3개나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게끔 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라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 디귿입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하냐면 m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이제 fx가 아니라 gx를 그리겠죠. gx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접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작거나 같은 쪽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hx가 여기서는 이렇게 쭉 따라가서 그대로 얘를 그냥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요런 hx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미분 불가능한 점은 오직 하나다. 하지만 자, 여기서 m이 조금만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 위치가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좀 더 완만해지게 되죠? m의 부호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내려가고 기울기도 좀 더 완만해지면 무조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접할 때가
m을 키울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끝났네. 이제 뭘 하면 돼? 외부에서 그은 접선. 여러분 너무 연습 많이 했던 f't, x-t 플러스 ft. 그거 이용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y는 딱 접하는 순간을 찾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 fx니까 fx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fx 미분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t라고 두고 시작을 하셨다.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두고 시작을 하셔. 그러면 기울기가 6t제곱 마이너스 8이며 여기서 x 마이너스 t 플러스 이제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 자,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죠. 얘를 다시 정리를 해서 쓰면 기울기는 여전히 6t제곱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고 뒤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4t의 세제곱과 8t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라져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n분의 47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절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얼마가 돼야 됩니까? m세제곱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Ft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놓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놓은 후에 각각 절편이나 기울기를 기존에서 제시하던 그 gx의 형태와 같다라고 둬버리면 이게 가장 이제 깨끗하게 풀리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t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다가 m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중에서 양수인 해는 m은 6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얘를 움직여 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최대값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 때에 나오는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1번. 2번은 그걸 알았을 때 계산적으로 헤매지 않고 저는 헤맸는데 방금 요거 놓쳤죠. 헤맸는데 바로 이제 tFt에서 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기울기는 얘가 돼야 되고 절편은 얘가 돼야 된다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두 개 연립하면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어떻게 해결되겠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주관식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 유형이긴 합니다. 이게 평소에 좀 자주 볼 만한 유형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28번은 보겠습니다. A라는 애가 있는데 미지수 똑같이 A가 있어요. 0에서 4분의 7, 7분의 4 사이. 그래서 A가 이제 0에서 7분의 4 사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때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 fx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fx가 두 점을 지났는데 f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했을 때 도 0이 나오면 또 뭐 2분의 7파이를 대입해도 그때도 0이 나온다라는 조건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인 함수를 지금부터 다루기 시작을 할 건데 사인 함수에서 사인 A가 사인 B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인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A가 B랑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다 사인은 줄기 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걸 만족하는 짝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적인 걸로 이제 체크를 조금만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할게요. 자, 그때 어떤 특정 값을 가지는 같은 값을 가진 애들을 조사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놈, 여기서 한 놈. 같은 값을 가지죠? 얘네들 둘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2분의 파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요 놈은 어때요? 어떤 함수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니까 여기에 얘와의 관계는 플러스 2파이를 하면 얘가 되는 거죠. 뭐 요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음 주기이거나 아니면 뭔가의 대칭이거나 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일단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인이 2 사인 fx가 안 썼네요.
E sin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얘네들을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 E sin의 A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플러스 B가 됐고 얘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7 파이를 대입해보면 E sin의 2분의 7A 파이 플러스 B라는 건데 둘 다 0이잖아요. 그러면 둘이가 함수값이 같아질 것이고 이 B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되고 E라는 것도 지금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사인 값이 둘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라는 것과 2분의 7 A 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는 가지고 있겠구나.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해야겠구나. 자, 그래프를 그릴 텐데 얘는 확실히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쪽까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도 하나 딱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범위를 보시면 7분의 4까지예요. 7분의 4,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A에 7분의 4도 안 되는 애가 들어오면 여기에 1이 들어왔을 때 도달하는 곳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 못하는 거죠. A가 이제 7분의 4까지밖에 못 가니까 대충 한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요? 요 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놈들을 지금부터 조사해 나갈 너무 삐딱하네요. 해 나갈 텐데 잘 보시면 자, 지금 2분의 7 A 파이 A는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7분의 4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즉 7분의 4까지 못 가죠 참. 7분의 4까지 못 가니까 즉 2파이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요 놈이. 근데 여기가 우리가 2파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 문제 다 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과 요 놈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남았다?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 첫 번째 케이스, 이쪽에 들어가야 돼.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케이스라면 대칭성이죠? 대칭성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칭이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에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파이가 되면 되는 거죠.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2분의 7a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더했을 때 3a 파이가 되겠죠? 1번 3a 파이가 얼마가 되면? 파이가 되면 되는 거죠. 중점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a는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이 함수값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 활용을 해주시면 3분의 1이니까 f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f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은 이 사인에 6분의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b가 0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2분의 1인 거 처리하면 b는 1이다.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자, 2번도 똑같습니다. 자, 2번에서는 이 2번에 찍히는 요 점은 요 점으로부터 주기 한 개만큼 간 점이죠. 그게 더해서 이 파이를 더하면 이 점이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를 빼면 이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뺐을 때 4a 파이가 나오는데 얘가 2파이이므로 a의 값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a 값을 구했으니까 b 값도 똑같이 구해보시면 a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 이번에는 이 사인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버리고 이때는 b는 얼마가 나옵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b는 루트 2가 나와버리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b는 유리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모순이 생겨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 a는 3분의 1, b는 1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역시 엄청나게 헤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황하게 돼. 당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b라는 애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사인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죠. 왜냐하면 0이 된다는 값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a, b 문자가 두 개나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일단 B는 좀 나가 있어 하고 사인의 대칭성 활용해서 A에 관한 정보 뽑아먹고 A가 결정되면 0이 되는 거, 함수값 0이 되는 거 이용해서 B 값을 찾아내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풀고 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해되시죠? 28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30번 문제 나왔는데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나형에서의 이제 킬러 문제들에 해당되는 그 문제들의 전형적인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핵심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차 함수, 3차 함수밖에 없잖아요, 다항함수 중에서는. 문제에 나오는 게 거의 4차 함수와 3차 함수다 보니까 걔네들에 대한 개형은 최소한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자. 다 합쳐봤자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도 뭐 거의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4차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대충 그리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ga를 빼라. 자, a가 만약에 특정 점이다. 그럼 ga를 뺐으니까 gx에서 ga를 뺐다면 이 점이 바로 x축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gx에서 ga를 뺐다면 여기는 이제 x 넣으면 0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새로 만든 함수에 대해서는 x에다가 a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a, 0을 지나게끔 x축을 여기다가 설정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점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무려 4개나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 누구? 얘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요점이 미분계수가 0이기도 하지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모두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x축을 잡아서 절대값 씌워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 점은 여전히 미분 가능한 점이 된다. 그래서 요 점만 미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제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접어 올린 그래프도 한 점 빼고는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점이 이제 요 점일 수도 있고 여기서 접어 올렸으니까 아니면 뭐 여기일 수도 있겠죠? 어딘지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조건에서 F'A가 0이다라는 조건을 줘버렸잖아요. F'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G'의 X가 Fx이고 G의 두 번 미분하는 게 이제 F'X이니까 X는 A는 GX의 변곡점의 후보, 정확하게 말하면 변곡점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방금 같은 그림에서는 이 두 후보 중에서 여기와 여기 중에서 그 변곡점의 가능성이라고 있는 이쪽이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그래서 요 삐끗하는 부분이 A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에서는 아주 엄밀한 케이스, 다른 모든 개형들 다 그려보고 안 되는 거 이런 건 좀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그런 접근들은 이제 해설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 해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가장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게 반대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거고. 그럼 여기를 이제 A라고 잡았어. 자, 그 다음에 뭘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밑에서 새로 이제 조건들을 줬는데 그 전에 gx가 인테그럴 t에서 x까지 fs의 ds 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gt는 0이겠죠? t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요거를 잠깐 보시고 밑에 조건을 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할 때 h3은 0이고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뭔가 h가 나왔다가 뭐가 이러니까 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차분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3이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t에다가 일단 3을 대입했죠. t에다가 3을 대입을 했더니 그때 누가 g의 a가 0이더라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t에다가 3을 넣었더니 그러면 G3이 0이라는 거죠? 근데 GA도 0이라는 거죠. 3과 A가 둘 다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3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여기서? 요 점이 아마 3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밑에서 보면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가진대. 자, 그러면 t가 하는 역할이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t라는 거를 내가 여기다가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점에서 함수값은 0이 돼야 돼. 그 말은 여기서 바로 x축을 불러내는 효과.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t를 어디에 잡건 그 점에서 x축을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최대값을 가진다. GA의 값이 최대값을 가진다는 뜻인데 요 놈이 최대값을 가지는 게 언제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t를 한 2쯤에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x축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방금 해봤던 대로 여기다가 x축을 소환해버리면 얘 함수값은 0이 돼버리겠죠? 얘가 가장 높은 데 위치하게 해주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야 돼? 여기에.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두면 x축을 여기다가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GA의 값의 최대값이 27이다라는 거를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애가 2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2겠죠? t는 2가 여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 생겼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뒤집겠습니다. 중간에 뒤집어도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2라는 거였고, 자, 이 부분이 A라는 거였죠? 여기가 A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펼쳤을 때 이 부분이 3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뭐 이제 최고창이 이제 1이잖아요. 여기서 최고창 계수가 1이니까, 뭐 x-a의 세제곱, x-3, 뭐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2에서 미분계수 0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율 관계.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3대 1이다. 뭐 같은 거를 쓰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gx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x 플러스 1의 인수를 3개를 갖고 있고, x-3을 하나 갖고 있고, 다만 x축의 기준은 t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몰라. 그래서 y축은 이렇게 비워놓은, y축 평행이동은 비워놓은 상태. 여기서 이제 g'을 해서 f 값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나 조건으로부터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특정을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을 할 때 t 값에 따라서 어떻게 x축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어내시면 돼요. t를 여기다가도 설정해보고 여기다가도 설정해보고 여기다가도 설정해보고 그 값에서 x축을 불러내는 거구나. 그러면 GA가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t를 여기서 잡아서 x축을 여기다 만드는 게 좋겠구나.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뭐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형에서는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형에서는 30번이 너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선정한 문제들은 뭐냐면 21번과 29번을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자, 21번 한번 보시면은 gx에 대한 정보 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gx가 뭐라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고 그 다음에 fx는 3차 함수인데 뭐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는 상황.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성함수를 다루는데 직접 합성함수를 내가 그려야 되나? 6차인데? 그래서 6차 함수는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합성함수를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 합성 fx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가지는데 그 최소값을 갖게끔 하는 x가 두 개다라는 정보를 주어주고 있네요. 근데 gx는 잘 보시면 어때요? 안에 들어가는 애가 3이면 전체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fx가 3이 되면은 전체가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x가 3이 되는 때 얘가 최소가 되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x는 서로 다른 x의 개수는 두 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fx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3이라는 애가 그럼 어디 있어야겠어? 후보 1번, 후보 2번. 이게 3이거나 이게 3이거나.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합성함수도 어쨌거나 fx라는 값이 gx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gx에 들어온 애가 3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럼 fx가 3이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애가 두 개다. 이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달을 한번 보시면 그 전에 가를 한번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했어요, 얘가. 그러면 x축이 어디를? 이 사이를 통과한다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를 3으로 정해버리면 x축이 더 아래에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실근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은 반드시 어디다? 여기다. 좋은 거 하나 건졌네. 여기가 3이라는 거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제 다조건을 보시면은 G 합성 fx는 17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간다라고 했는데 일단 fx의 구체적인 형태는 모르는 상태로 fx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빵 해버립시다. 그러면은 f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배의 fx 플러스 10이라는 것이 얼마가 됐다? 17이다. 이 방정식의 이제 실근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17을 이렇게 날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7과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fx 마이너스 7 fx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7이 되거나 f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7이나 마이너스 1과 교점을 조사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실근이 3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7은 어디인지 너무 뻔해. 3보다 위에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하나밖에 못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그래야 최종적으로 3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2개가 나온다는 것은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2개. 마이너스 어디 있어요? 요거다. 문제 다 풀었죠? 네. 지금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좀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 하면 합성함수인 거예요. 합성함수라고 하면 여러분 왠지 합성함수 실제로 그려야 될 것 같고 조사할 때도 부담스럽고 근데 합성함수 그림 그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미분도 지금은 안 되죠. 미적분 아니니까 미분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풀리게끔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최소값 따로 조사하고 단계별로 체크를 하면 됐던 거죠. gx를 딱 봤을 때 안에 들어온 애가 3이면 좋겠는데 fx가 3이면 좋겠는데 fx가 3인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는데 논리적으로 전개하는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이 사고 3차 함수, 2차 함수, 최대, 최소, 증가, 감소, 극대극소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잘 하시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씩 함수가 직접 등장해서 방정식 푸는 거 너무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 기출, 수능 기출에서도 함수가 직접 이렇게 식에 뛰어드는 경우가 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보시면 되겠다. 정 어색하시면 치환을 하셔도 되고요. fx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9번. 29번은 사실 쉽냐 어렵냐 물어봤을 때 사실 쉬워요. 근데 현장에서 여기에 이제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지수를 너무 많이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미지수로 둬야 효율적으로 풀어낼지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이 일단 있고 그 안에 내접하는 이제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AC라는 애는 일단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밑으로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시고 여기가 지금 4라고 했죠? 그리고 위쪽의 길이는 U, 여기는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BD, B 붙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ABD와 CBD의 넓이의 B가 9대 5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ABD 대 CBD의 넓이의 B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원이 등장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 원주각, 중심각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등수학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다 하고 갑시다. 저기가 알파라면 여기도 알파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요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왜? BD, 호 BD에 대한 원주각들이니까 같다는 거를 염두를 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가형 29번이었나요? 그 문제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ADC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ADC의 넓이. 그럼 ADC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놈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삼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그리고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를 하는데 각자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될 겁니다. 2분의 1에 자 여기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쪽 길이를 모르겠으니까 y라고 두자면 넓이는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분의 1에 6x sin 세타. 그렇죠? 6x sin의 세타 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에 4와 y와 sin 세타. 9대 5죠, 얘가? 너무 열심히 날려서 지금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2분의 1, 2분의 1 날리는 건 괜찮고요. 3x 대 2y가 9대 5다. 이거였죠? 그래서 약분. 그래서 6y가 5x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y를 이제 나눠주면 5분의 y는 6분의 x라서 이제 얘는 이제 5k, 얘는 6k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y를 이제 5k, x를 6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알파라는 거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 변의 길이도 표시했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고 변의 길이 표시를 했으니까 요게 공통인 거를 활용을 해주셔야겠죠? h라는 애의 길이가 공통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이 알파가 공통인 것도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다 어떻게든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코사인 법칙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요. 코사인의 알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배의 6, 5k. 즉, 2, 6, 5k 분의 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제곱이죠? 36 플러스 25의 k제곱에 마이너스 반대편 x제곱. 이거 똑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또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똑같이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는 이번에 2배의 4, 6k죠? 죄송합니다. 2배의 4의 6k와 분자에는 또 뭐가 옵니까? 이제 제곱이 오니까 16 플러스 이제 36의 k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이제 둘 다 서로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윗식과 아래식이 같다라는 것에서 이제 식을 뽑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식은 다 구했죠, 그러면? 2kk 이렇게 날려주고 66 날려주고 4랑 5만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x가 이제 같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x를 소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근데 지금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거하지 말고 일단 좀 이따가 붓기로 하고 4분의 3, 4분의 3.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자, x제곱과 x제곱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소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코사인을 구하는 문제랑 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넘기면 k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 부분 계산을 따로 해주시면 x제곱을 소거해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 방정식을 풀어서 아마 뭐 둘 개가 나온다면 뭐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k는 양수해야 되니까 조건을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제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그리고 원주각이라는 특징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식 이렇게만 이제 주어져 있다면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29번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공식들이나 아니면은 뭐 도형의 성질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정도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좀
닿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점수에 대한 걱정을 한 만큼 그 걱정을 다 문제 분석에 쏟아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면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수능 시험장에서 그게 발현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 그러니까 이제는 4월과 5월이죠. 4월, 5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뇌풀이를 어떻게 하는 최적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며, 그거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투자와 또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나의 풀이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 나의 풀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좋은 문제들 이런 거를 꼭 많이 모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능 때는 이제 잘 숙련된 이 무기들을 활용을 하는 걸로 여러분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뷰티풀 마인드의 강사 송동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